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마감일은 8월 13일이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장 마감 후 발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심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모조리 기각해버렸다. 하지만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따라서 ETF를 재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블랙록은 급이 다르다. SEC는 블랙록의 신청을 기각하기 힘들 것이다. 블랙록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데이터이죠. 이번 주 SEC는 ETF 관련 발표를 해야 되지만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죠.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카일라 그룹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루벤스타인은 비트코인이 $100일 때 매수하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루벤스타인은 비트코인이 $100일 때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100짜리가 3만 달러가 될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XRP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 XRP를 사 놓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리플을 좀 사 놓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을 때가 리플이 30원대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친구가 했던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 그랬냐고 되물어 봤을 때 친구는 분명히 자기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대충 흘러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XRP가 30원일 때 당시 누군가가 XRP는 1000원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암호화폐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였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극소수만이 리플에 대한 가치를 말했을 때였죠. 지금도 리플이 $10,000를 돌파할 것이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미친 소리가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화폐가 디지털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디지털 화폐 CBDC가 각 국가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리플의 기술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전 세계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법안까지 만들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봐서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 미친 소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의 표상이라고 비판했었지만 결국 암호화폐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인정한 것은 아닐까요? 비트코인을 인정하는데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 월가의 금융은행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목적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싫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난했던 이유라고도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진정한 비트코인의 목적과는 동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탄생 목적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부가 필요 없고 은행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진정한 목적은 탈중앙화를 막기 위함은 아닐까. 비트코인을 또다시 중간 개입이 있는 평범한 자산으로 전락시키기 위함은 아닐까.
비트코인이 노름판에 칩이 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열광할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가 탄생한 목적,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을 이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가 없죠. 정부의 개입 없이 진정한 탈중앙화를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시작 단계죠. 화폐의 돈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 없이는 암호화폐 발전은 정말로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언젠가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누구의 간섭을 받길 싫어하겠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면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고 민주화를 원하죠. 누군가는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민주화의 탈을 쓰고 있는 금융의 노예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을 결국 은행의 이자로 모조리 반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싼 대출을 마구마구 뿌려놓고 금리를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 하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이것을 바꿔보자는 취지로서 탄생한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동안 월가의 세력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비트코인을 까고 쓰레기 취급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특히 올해 초부터 미 은행들 줄파산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해치 도구로서 암호화폐가 혁신을 가져다 주겠구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닐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척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하지 않겠구나.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야말로 금융의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됐을까?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블랙록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거물들의 최근 관심을 생각해 봅시다. 한때 암호화폐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과연 암호화폐를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리플의 가격보다는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거겠죠. 매일같이 나오는 코인 이슈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요. 다 저희 단톡방에 투자 방향 코인 동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보다는 더욱 빠르게 정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흔들리시는 분들,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리플 XRP ETF 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집행부가 물갈이 되지 않는 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발행인 가운데 이를 시도하려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니, 없으면 리플사가 만들면 되겠죠. 암호화폐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 무엇도 가능한 것이 암호화폐의 시장이다. 리플 CBDC는 팔라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서 시민들이 거래 수수료 없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팔라오 공화국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이제 지불 이니셔티브를 더욱 변화시키게 될 P2P 기능을 갖게 되었다. 안소는 팔라오 시민들이 이제 지갑에서 지갑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혁신 기술은 문화 컬렉션을 위한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한다. 거래 기능을 간소화하고 시간 낭비 및 거래 수수료의 번거로움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보안 편리성까지도 포함된다. 비용 효율성, 탄소 중립성 및 환경적 책임을 포함하여 개발의 수많은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개인 간 지불은 팔라오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래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된 보안 강화를 강조하고 있죠. 팔라우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의 국경 간 지불 솔루션 리플 레저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겠죠. 한 국가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리플이 담당하고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리플 레저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 파트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 마감일은 8월 13일이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장 마감 후 발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심사 기간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모조리 기각해버렸다. 하지만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게 되면서 너도 나도 따라서 ETF를 재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블랙록은 급이 다르다. SEC는 블랙록의 신청을 기각하기 힘들 것이다. 블랙록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데이터이죠. 이번 주 SEC는 ETF 관련 발표를 해야 되지만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인하게 될 것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죠. 세계적인 사모펀드 운용사 카일라 그룹의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것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기를 바라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루벤스타인은 비트코인이 $100일 때 매수하지 못한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루벤스타인은 비트코인이 $100일 때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하지만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100짜리가 3만 달러가 될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 XRP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 XRP를 사 놓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리플을 좀 사 놓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을 때가 리플이 30원대였다고 말합니다. 저는 친구가 했던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 그랬냐고 되물어 봤을 때 친구는 분명히 자기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대충 흘러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XRP가 30원일 때 당시 누군가가 XRP는 1000원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암호화폐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였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극소수만이 리플에 대한 가치를 말했을 때였죠. 지금도 리플이 $10,000를 돌파할 것이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똑같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 보신다면 그때 미친 소리가 지금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화폐가 디지털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디지털 화폐 CBDC가 각 국가마다 만들어지고 있고 리플의 기술력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전 세계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법안까지 만들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봐서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 당시 미친 소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거죠. 레리 핑크 블랙록 CEO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의 표상이라고 비판했었지만 결국 암호화폐의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을 인정한 것은 아닐까요? 비트코인을 인정하는데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 월가의 금융은행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목적으로 탄생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싫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난했던 이유라고도 생각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진정한 비트코인의 목적과는 동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탄생 목적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부가 필요 없고 은행이 필요 없는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진정한 목적은 탈중앙화를 막기 위함은 아닐까. 비트코인을 또다시 중간 개입이 있는 평범한 자산으로 전락시키기 위함은 아닐까. 비트코인이 노름판에 칩이 됨으로써 단기적으로 열광할 수는 있겠지만 암호화폐가 탄생한 목적, 우리들에게 주는 희망을 이행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쩔 수가 없죠. 정부의 개입 없이 진정한 탈중앙화를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시작 단계죠. 화폐의 돈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의 정부의 개입 없이는 암호화폐 발전은 정말로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언젠가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누구의 간섭을 받길 싫어하겠죠.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면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고 민주화를 원하죠. 누군가는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민주화의 탈을 쓰고 있는 금융의 노예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고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게 번 돈을 결국 은행의 이자로 모조리 반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싼 대출을 마구마구 뿌려놓고 금리를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 하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죠. 이것을 바꿔보자는 취지로서 탄생한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동안 월가의 세력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비트코인을 까고 쓰레기 취급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특히 올해 초부터 미 은행들 줄파산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해치독으로서 암호화폐가 혁신을 가져다 주겠구나.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한 건 아닐까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처음부터 인정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척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하지 않겠구나.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이야말로 금융의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됐을까?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블랙록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거물들의 최근 관심을 생각해 봅시다. 한때 암호화폐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과연 암호화폐를 정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자,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리플의 가격보다는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거겠죠. 매일같이 나오는 코인 이슈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요, 다 저희 단톡방에 투자 방향 코인 동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보다는 더욱 빠르게 정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투자 방향 흔들리시는 분들,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리플 XRP ETF 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집행부가 물갈이 되지 않는 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발행인 가운데 이를 시도하려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아니, 없으면 리플사가 만들면 되겠죠. 암호화폐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그 무엇도 가능한 것이 암호화폐의 시장이다. 리플 CBDC는 팔라오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서 시민들이 거래 수수료 없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팔라우 공화국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이제 지불 이니셔티브를 더욱 변화시키게 될 P2P 기능을 갖게 되었다. 안소는 팔라우 시민들이 이제 지갑에서 지갑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혁신 기술은 문화 컬렉션을 위한 놀라운 솔루션을 제시한다. 거래 기능을 간소화하고 시간 낭비 및 거래 수수료의 번거로움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보안 편리성까지도 포함된다. 비용 효율성, 탄소 중립성 및 환경적 책임을 포함하여 개발의 수많은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개인 간 지불은 팔라오 스테이블 코인 및 기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래에 대한 지리적 제한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된 보안 강화를 강조하고 있죠. 팔라우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리플의 국경 간 지불 솔루션 리플 레저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겠죠. 한 국가의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리플이 담당하고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국가들이 리플 레저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에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